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교시는 복습 차원에서요.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여기를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를 많이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총 뭐야? 6개가 있어요. 6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라는 건 뭐냐면 미래 가치 약칭입니다. 현가라는 것은 현재 가치 약칭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 현가, 미래 가치, 내가 이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현가와 내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0,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1,000원이 1년 후에는 얼마냐, 2년 후에는 얼마냐 이거죠. 근데 현재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를 현재 가치라 하죠. 현가라 하죠. 자, 그럼 이제 2년 후에는 뭐가 돼요? 내가죠. 내가. 미래 가치. 3년 후에도 뭐가 돼요? 내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 말고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다 내가예요. 돈은 현가하고 내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현가가 1년 후에는 1,000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거죠. 그러면 이제 꼭 뭐가 나와요? 이자율이라는 게 뭐야? 주어진단 말이에요. 만약 10%다. 그럼 0.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이 10%니까 1,000원 곱하기 10%는 얼마야? 이자가 얼마야? 100원이죠. 에다 원금까지 하면 얼마가 될까요? 1,100원이 됩니다. 이 1,100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1,000원이 1년 후에는 1,100원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1년 후에 1,100원은 현재 1,000원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년 1,210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원금은 이제 100원이고, 복리이자가 210원이에요. 그럼 현재 1,000원은 2년 후에 1,210원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1,210원이 현재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현가와 내가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2년 후 1,210원이 있다. 근데, 얼마냐면, 현재 1,000원이 있다. 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210원이 된다. 그럼 이러한 셈법이 과연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왜 틀렸느냐? 얘 1,215는 2년 후니까 미래 가치예요. 얘는 현재 가치고, 돈이라는 거는 이게 현가냐, 내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럼 2년 후 1,210원은 현재 얼마요?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얼마야? 1,000원이죠. 이게 현재 가치로 맞춰주면 현재 가치. 그럼 1,000원에서 1,000원 빼주니까 뭐야? 현재 가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라는 건 어떻게 시점을 맞춰놓고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돈 계산할 때 이렇게 현재 가치로 맞춰놓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구한다? 그거 좀 너무 힘드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1.1배씩 커진단 말이에요. 1 플러스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 하면 얼마야? 1.1이 되잖아요. 그럼 1.1배씩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000원 곱하기 1.1은 얼마야? 1,100원. 그 다음 1,100원 곱하기 1.1은 얼마야? 1,21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배씩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가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현가 1,000원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1을 2번 했잖아요. 그러면 1.1의 뭐야? 제곱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1,210원이 되죠. 그러면 1,210원은 뭐가 돼요? 내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1.1의 제곱을 뭐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뭐야? 내가를 구하는 계수다. 그래서 이걸 일시분의 뭐야? 내가 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분의 내가 계수. 그럼 일시분의 내가 계수가 얼마요? 내가 계수가 여기가 요거란 말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냥 일반화.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이죠.
R은 이자율이고 N은 기간이니까. 그럼 1 플러스 얼마가 돼요? 1.1의 뭐야? 제곱.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갖고, 이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것은 내가를 구하기 위한 계수다. 그래서 내가를 구하기 위한 계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뭐야? 내가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거의 역수가, 이게 역수가 일시불의 뭐야? 현가 계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시불 현가 계수예요.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둘이서 역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대로예요. 0, 1년 후, 2년 후. 그러면, 1,000원이 어떻게 돼요? 2년 후에 1,21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일로 올 때는, 이렇게 올 때는 곱하기 1.1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할인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 할인.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할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할인이라는 게 뭐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는 거예요. 할인하시오. 그럼 뭐야?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였어요? 1,100원이었죠. 그래서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올 때는, 곱하기로 왔으니까, 거꾸로 갈 때는 뭐야? 나누기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나누기 1.1 해보세요. 1,210원 나누기 1.1 하면 1,100원 나누고, 또 나누기 1.1 하면 1,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이때는 이제 용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10%를 0.1을 0.1을 1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자율, 할인율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던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할인율이라 해요. 그래서 요 10%를 어느 경우엔 이자율, 어느 경우엔 할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고 할인율, 이때는 할인율이라고 그래야 돼요.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10%가 되겠죠. 요걸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1.1 몇 번이? 2번이죠. 그래서 나누기니까 1.1에 뭐야? 제곱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10원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화 시켜봅시다. 일반화 시켜보면 결국 1,210원이 내가예요.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개념 안 잡고 이제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 후회하십니다. 6과목 중에서 여러분은 발목을 딱 잡는 게 2과목입니다. 하나는 부동산학개론 1차에서는. 왜냐? 이게 뭐 단순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생기고 2차에서는 이제 공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왜?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곱해줬잖아요. 근데 곱하기로 바꿔주면 1.1의 제곱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누기가 된 거죠. 이거 나누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평가 얼마가 될까요? 1,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뭐라 하느냐? 요거를 현가를 보여주는 개수다. 그래서 무슨 개수? 현가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 현가 개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1,210원 나누기 어떻게 돼요? 1.1의 뭐야? 제곱. 같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서 요거를 하면 자,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쵸? 쉬워요. 그러면 여기다 0.1, 2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의 제곱분의 뭐야? 1.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이 10%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고 기간이 2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뭐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 할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는 역수란 말이에요. 역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2는 곱하기 2분의 1. 역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분의 2니까 서로 약분되니까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이거 서로 2와 2분의 1을 뭐라고 그래요? 역수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1 플러스 R의 N승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니까 보세요. 얘는 분모가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분되니까 뭐야? 1이 되겠죠. 이렇게. 역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말문제로도 나오죠. 둘이서는 뭐야? 역수다. 이게 나와요. 다음에는요, 연금의 이제 내과계수, 감책인 계수란 말이에요.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책인 계수는 서로 역수인데, 연금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이라는 건 매년, 매기 일정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라 하는 거예요. 연금 하면 뭐야? 매년, 매기 일정한 금액. 그래서 매년, 매기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뭐 연금 하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매기 일정한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매년 1,000원씩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불입을 한대요. 그러면 3년 동안 매기 일정한 금액 1,000원이죠? 이 1,000원을 우리가 연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내과계수니까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0, 1년 후, 2년 후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이자율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자율은 10%래요. 10%로 0.1 되겠죠. 매년 제가 1년마다 1,000원씩 입금을 한다고 합시다. 불입을 한다. 1,000원, 1,000원 이렇게 여기 두 번 입금을 한다 합시다. 그럼 요 1,000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금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연금. 그런데 연금의 미래 가치니까 2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그래요. 연금의 미래 가치. 이거 연금의 미래 가치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봐도 얼마요? 2,000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은행에다가 매년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을 불입했을 때 기간 만에 달성되는 금액이 뭐냐? 그럼 이건 연금의 뭐야? 미래 가치. 이거를 구하는 계수가 뭐야? 연금의 내과계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까요? 잘 보세요.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 후에 매기 말 불입한다고 가정해요. 매기 말. 그럼 12월 31일 날 1,000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1,000원 불입하고 2년 후 12월 31일 날 얼마를 받느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이자가 안 붙어요. 왜냐하면 넣고 바로 받으니까. 은행에다 12월 31일 날 1,000원을 불입하고 바로 받으니까 이건 이자가 안 붙어요. 근데 얘는 이자가 붙죠. 몇 년치 붙어요? 1년치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 1.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로 오면 얼마가 될까요? 1,100원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왜? 이자가 100원이 붙으니까. 그렇죠? 곱하기 1.1을 해야 되죠. 10%니까. 그러면 얘는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곱하기 1.1을 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100원이 되겠죠. 요거 두하면 얼마야? 2,100원이죠. 그러면 2,1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금의 뭐야? 미래 가치가 되죠.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1,000원, 2,000원이 2,000원 원금이고 100원이 이제 뭐가 돼요? 복리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라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연금의 뭐야? 내과계수라는 거예요. 연금의 내과계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연금이 얼마요? 자, 연금 됐고 여기다가
연금의 내각계수. 그러면 연금의 뭐가 나와요? 내각. 자, 연금의 내각계수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계수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연금이 얼마야? 1,000원. 연금의 내각계수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곱하기 2.1이 나와요. 2.1이 곱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2,100원 떨어지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를 쉽게 이 2.1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바로 저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요거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는데요. 내년 5월까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제 안 외우면 계속 힘듭니다. 이게. 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그래서 요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이 뭐예요? 일시불의 내각계수죠? 에다가 마이너스 1 나누기 R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나누기 R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0.1이 되죠. 그쵸?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2.1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계산하시오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우리 시험에. 근데 요 산식 요거는 나와요. 우리 본고사에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이것을 알면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게 이때 당시 나온 게 32회 때죠. 32회 때 연금의 내각계수를 이 산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 찾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뭐야? R. 요게 바로 연금의 내각계수라는 거예요. 연금의 내각계수 2,100원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감채기금계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감채기금계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감채기금계수예요. 감채기금계수 뭐냐 이거예요. 감채기금계수 나오면 뭐가 나야 되냐면 무조건 적금 불이백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뭘 구한다고요? 적금 불이백. 적금 불이백 구하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뭘 찍어야 돼요? 감채기금계수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감채기금 말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말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말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뭐 세상 태어나서 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단어들을 시험 볼 때만 쓰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 실무에 이제 이 중개업에 종사하시게 되면은 이 감채기금계수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저당상수는 쓰는데 뭐 거의 안 씁니다. 이게 안 쓰는 걸 수업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중개 실무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금 불이백 하면 무조건 뭐야? 감채기금계수라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한번 0,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년 후에 2,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액이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를 불입해야만이 2,100원이 만드느냐 이거. 2년 후에 이자율 10%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딱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채기금은 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인데 정답 얼마냐? 그대로 얼마야? 1,000원이죠. 1,000원 두 번 넣으면 2,1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00원을 뭐라 하느냐? 이때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 1,000원을 감채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간 말에 2,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기 불입할 액수를 뭐라 그래요? 감채기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만이 말 문제가 풀립니다. 기간 말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기간 말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 불입할 액수. 그럼 요 매기 불입할 액수를 뭐라 그래요?
감채기금이라고 그래요. 감채기금. 그 다음에 여기 와갖고 연금은 뭐냐?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건 뭐냐? 매기 일정한 금액을 불입했을 때 기간 말에 달성되는 금액이 바로 뭐야? 연금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뭐요? 연금을 일정한 금액을 매기 일정한 금액을 적립했을 때 기간 말에 달성되는 금액이 연금의 미래가치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서로 역수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역수. 그러면 이제 2,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 불입할 액수가 뭐라고 그래? 이거를 뭐라고 그래?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의 역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R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서로 역수가 되는 거니까. 자, 요놈하고 요놈은 뭐야? 서로 역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가 2.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야? 2.1분의 뭐야? 1이 되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2,100원 곱하기 2.1분의 1이니까 2,100원을 2.1로 나누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역수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보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얼마였죠? 2.1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면 연금이 얼마죠? 1,000원.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는 얼마예요? 2.1, 2,100원. 이거 구했죠? 얘의 역수와 2.1분의 1이잖아요. 이게 뭐죠? 감채기금계수. 그럼 뭐야? 딱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 두 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가 연금은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당상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부터 설명할게요. 자, 연금의 현가계수.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지금, 자,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을 내가, 받는데요. 그러면, 요거 매년 일정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주면은 계속 주고, 받으면 계속 받아야 돼요. 주고 받고는 안 됩니다. 연금이 안 돼요. 연금이란 어떤 개념에는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집어넣거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내가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액을 받으면 이걸 연금이라고 그래요. 받으면 계속 받고 주면 계속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0원, 1,000원을 내가 받는데요.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 쉽게 얘기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연금 복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연금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그럼 연금은 500만 원이죠. 매기.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매기 500만 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연금 복권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을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복잡해지니까 제가 2년만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건 현재가 여기니까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1년 후에 1,000원, 2년 후에 1,000원을 받는데 이 연금을 받는데 이거를 그렇게 받지 않고 지금 다 받겠다 이거예요. 지금 다 일시불로 다 받겠다. 이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 일시불로 다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로 다 받겠다라는 걸 뭐라고?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그러면 이제 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그럼 나누기 얼마여야 돼요? 나누기 1. 만약 할인율이 10%다. 그럼 기간이 1년이니까 얘는 나누기 1.1을 해야 돼요.
얘는 이제 2년이니까 2년 한 번 왔다 또 한 번 와야 되잖아요. 1.1에 뭐야?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000원 나누기 1.1 하면 얼마야? 자, 소수점 이하는 절사를 하게 되면 909원이 나와요. 1,000원 나누기 1.1 하면은 얼마야? 제곱을 하게 되면 소수 이하 절사. 그럼 826원이 나와요. 그럼 826원 더하기 909원 하니까 얼마야? 1,735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자, 두 개 더하면 2,000원이죠? 2,000원보다 작아지잖아요. 왜죠? 할인하니까. 이게 일로 오고, 이게 일로 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연금이 얼마요? 1,000원이죠?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해주면 뭐가 돼요? 연금의 현가가 되겠죠. 따라서 현가계수라는 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 이거. 이거를 외워두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에요, 이게. 복잡하죠, 이거. 나누기 뭐야? R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N승이라고.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에요. 분의 R. 요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계산하시오 라고는 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자체를 계산하라고 안 나오고 단지 요 산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나옵니다. 자,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상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저당상수는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와 서로 역수관계가 있고 그냥 간단히 아시면 돼요. 저당상수는 뭐 구하는 거다? 아까 보면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뭐야? 원리금. 다시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뭐야? 원리금. 그렇게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뭐의 역수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서로 뭐야? 역수관계이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은 돼요.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한번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R에, 자, 보세요. 자, 1 플러스 R의 N승이 뭐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그렇죠? 근데 요거의 역수는 뭐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분의 1. 여기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서로 뭐야?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서로 역수죠. 근데 얘하고 이렇게 같이 생긴 게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이나 같은 거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연금의 미래가치잖아.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내가계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써주는 거, 이렇게. R의 N승. 이게 뭐죠? 내가계수죠. 근데 이거는 연금의 내가계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나누기 R을 써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내가계수죠. 근데 이거는 내가계수인데 연금의 내가계수잖아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1 나누기 R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의 역수는 뭐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건 뭐야? 감채 기금계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자, 연금의 현가계수죠. 자, 보세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자, 보세요. 현재가치계수. 이거 써주는 거. 현재가치계수. 이거. 그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 뭐야? 현가계수란 말이에요. 현가계수. 근데 이건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마이너스를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1 앞에다 써주고 나누기 R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역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외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연금의 내각계수는 언제 쓰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언제 쓰고, 그 다음에 연금의 이제 내각계수는 를 어떻게 활용하고, 연금 현가계수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저당상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뭐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은 일시불의 내각계수라는 것은 미래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 계수죠. 그다음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 계수고, 연금의 내각계수는 일정액을 불입할 때 기간 말에 달성되는 금액이고, 감채기인계수라는 것은 일정 기간 후에 얼마를 타먹기 위해서 매기 불입할 액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금 불입액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건 매기 받는 연금을, 그렇죠? 미래에 매기 받는 연금을 일시불로 현재 가치로 만든 거를 우리가 연금의 현재 가치고, 이것을 구하는 계수가 연금의 현가계수고, 저당상수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원리금 구하는 거다. 그래서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서로 역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하면은 아주 그냥 최고죠. 그러면은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능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일시불의 내각계수잖아요. 이거 연금의 내각계수죠. 이거 내각계수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1 나누기 R.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역수죠.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가 이제 이게 뭐요? 이게 현가계수잖아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알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요게 현가계수죠. 현가계수. 근데 이건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1 마이너스 나누기 R 해주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역수가 이거는 뭐죠? 감층의 계수. 이건 역수가 뭐죠? 요거의 역수가 저당상수. 그럼 뭐 깔끔하게 떠나는 거 딱 떨어지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그 투자론에서 제일 복잡한 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화폐의 시간가치가 제일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주 그냥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지금 나 뭐 어려운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5월달 이후에 또는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부동산학개론을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래서 2번에서 3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대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음으로 쭉 좀 가봅시다. 자, 처음으로 가서 자 이제 뭘 보냐면은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이제 자 우리가 배운 거를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요. 이 수요와 공급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래프잖아요. 이게 그래프,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박스가 결론이 되는 건데, 이제 요 내용을 좀 봅시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수요량과 수요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수요자가 되는 거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그 소비량을 수요량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량이라 할 때도 있고 수요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거죠, 이게. 그거는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해야 돼? 우하향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원점이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에요. 여기는 뭐야? 아파트 수요량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곡선 우 하향한다. 라지 D를 쓴단 말이에요. 수요곡선 우 하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여기서 다른 조건은 뭐야? 일정하다. 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수요량에 이 수요자들이 이제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아파트 가격만이 과연 그 결정할까? 아니단 말이죠. 아파트 가격만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가 증가해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감소하면 뭐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인구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인구. 그 다음에 뭐야? 소득.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야? 대출금리.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죠. 이 아파트 수요량에는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이외의 요인도 있더라 이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가격, 소득, 금리, 세금 이런 기타 등등이 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된 게 뭐냐 이거죠. 주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주된 게 뭘까요? 마트에 갔을 때 가장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주머니에. 가장 주된 게 뭐예요, 여러분? 귤을 사거나 또는 라면을 사거나 또는 우유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얼마냐? 이거부터 보잖아요. 만국 공용어가 뭐야? How much 아니야? How much. 얼마예요? How much. 그러니까 그 상식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한번 마트에 간다 이거죠. 소비자가. 그러면 주머니에 당연히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품목들을 정해놓고 제일 먼저 가격을 보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보고 내가 몇 개를 사야 되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가격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는데 가격도 안 보고 우유를 산다? 그거는 좀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가격부터 본단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횟집에 갔다. 횟집. 횟집 갔는데 도미회는 얼마? 그 다음에 광어는 얼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럼 도대체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 주문 안 해요. 왜요? 모르니까. 써줘야지. 가격을 모르면 안 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은 메뉴판 주세요. 그 메뉴판에 가격을 보잖아요. 네? 가격을 보고 짜장면 얼마, 간짜장 얼마, 탕수육 얼마, 팔부채 얼마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거지. 가격도 안 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면 이거는 아파트 수요량입니다. 여기가 빌라 가격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빌라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기가 빌라 가격 나왔는데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빌라 가격 나왔는데 왜 아파트 수요량이에요? 빌라 수요량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던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과일 가게 가서 이제 사과 한 박스 얼마입니까? 20kg 한 박스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나나 한 박스 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사과 한 박스 얼마입니까? 그럼 사과를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나 바나나 사고 싶어요. 그럼 바나나 한 봉지 얼마예요? 이걸 물어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바나나 몇 봉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서 가장 논리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들을 하셔야지. 아 나는 말이야. 바나나 가격 물어보고 나 사과 사는데.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극소수라는 얘기죠. 그럼 상식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이 해당 재화의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가격 이외 요인이 있다고. 근데 이거는 뭐야? 전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량이 결정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얼마예요? 요 위에 있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 배경하에 그럼 10원이면 몇 개야? 7개. 20원이면 뭐야? 5개. 30원이면 얼마야? 3개.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이 점들을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점들을 뭐라 한다고? 이 점들을 수요량이라 하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 점들이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일단 변해야 돼? 1번. 해당 지화의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지. 이게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그렇죠? 수요량이 이거 플러스가 마이너스 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그래프상은 그래프를 봐봐요. 마지막에 보는 건 그래프예요. 이걸 잘 봐요.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해당 지역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 어떻게 나타나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이거잖아. 이 점이 수요량이니까. 선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뭐만 움직여요? 점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변화라 하자? 수요량의 변화라 하자.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변해요? 그래프상에서 점이 이동하죠? 이 점이 이동하는 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거를 말로 하게 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어떻게 돼요? 점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빼고 이걸 꼭 집어넣죠. 수요 곡선상의 이동. 이 무슨 변화야?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결국 수요량이 변하나 어떻게 돼요? 빼고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나 같은 말이죠. 상자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결국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 이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런데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이 점이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당연히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래프상에서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결국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나 아파트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나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제 곤혹해 만드는 거죠.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나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량의 변화는 뭐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이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을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만이 결정한다고 가정했죠. 이 이유는 일정하다. 그렇죠? 가격은 다른 말로 임대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죠. 그래서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하죠. 그리고 이 수요량이 변했다는 건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이 변하다? 같은 말이 수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이죠. 점의 이동. 그런데 보통 이거 생략하고 이거 생략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이동. 꼭 요거 나오죠. 아,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 요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해당 제어의 가격, 해당 제어의 수요량은 마이너스 관계인데 수요 법칙. 그런데 해당 제어의 가격이 변하면은 해당 제어의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동일한 수요선상의 점의 이동.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나 동일한 수요선상의 점의 이동이나 같은 말이고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은 뭐냐 이거죠. 그 야기하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뭐죠? 인구예요? 소득이에요? 대체재 가격입니까? 뭡니까? 이거나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나 틀린 거고 뭐라고 가정했어요? 해당 제어의 가격이라고 가정했죠. 그럼 뭘 찍어야 돼요? 아파트 가격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만이 수요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오면 이건 뭐야? 이 동일한 수요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냐 하는 게 선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무슨 변화가 돼요? 수요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나오면 이제 무슨 이동이에요? 상위 이동이 아니라 선의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 이동, 수요 증가, 좌측 이동, 수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